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의 감찰 조사를 거부하고 특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특권 남용입니다.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러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자꾸 하는 게 답변할 수 있는 저 기회를 안 주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저는 뭐 참. 네, 목요일 뉴스탑10 전훈희 감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슈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 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만 법무부가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봉현의 그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 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 돼 있고요.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고.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라임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2월에 검사를 좀 더 추가 파견을 하라 했고 그동안 조선일보 회장이나 그날도 만났다 안 만났다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희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제가 이분들 만났냐고 여쭙는 적절하게 겁니다. 처신한 적 없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만 2시 20분쯤에 법무부에서 문자가 와서 오늘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의 비협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 취소일까요? 연기일까요? 보류일까요? 글쎄 뭐 이 완전 취소냐 아니면 일단은 연기냐 예. 이 부분인 건데 오늘 이제 흐름을 잘 보시면 대검에 갔는데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이 거부를 하거나 만나주지 않아서 그냥 돌아온 거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청와대 압수수색 하러 갈 때 보면 수사관들이 갔는데 청와대에서 협조하면서 돌아오고 연풍물에 돌아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오늘 이제 취소가 된 다음에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입장문을 이제 기자들한테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이제까지 있었던 경과를 쭉 설명하고 오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오전에 지금 대검에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대검에서 이거 협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네. 아예 가지도 않은 거예요. 전화상으로 대검에서 불응을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무부의 입장문 내용대로 하면 대검의 윤석열 총장의 감찰을 불응했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읽었거든요. 대검의 입장은. 예.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보면 앞으로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대로 감찰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 법무부 입장입니다. 우리는 적법하게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대검의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불응했기 때문에 우린 그래서 아예 오늘 가지도 않은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할 거야. 그 얘기 뭐겠습니까? 뭐 내일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예상으로는 아마 추가로 감찰 시도 뭐 이런 것들보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만나주지 않았다, 감찰을 받지 않았다라는 감찰 불응을 또 하나의 사유로 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일각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건의한다든지 아마 이런 수순으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런 명분을 쌓아서 탄핵 또는 해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정권 전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사실은 총장직에서 퇴진을 시켜야겠다. 근데 가장 바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사표 내고 나가는 것이었는데 윤 총장이 사표를 안 내니 어떻게든지 사표를 압박을 해야 되고 그 압박의 하나의 절차적인 수단으로서 지금 이 현장 감찰을 통해서 거기도 직급이 낮은 평검사들을 보내서 현장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모욕을 주어서 나가도록 하는 심적인 어떤 동기를 유발시켜야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의외로 이제 밖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의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셌고 그러면서 이게 법무부가 강행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첫째는 대검 그 행간에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가지고 저도 이제 직접 사실 확인 안 했으니까요. 근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조남관 고검장이 법무부에 있는 그 유혁 감찰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항의를 했다. 근데 유혁이 난 그런 부분 몰랐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던 기사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조남관 가령 대검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쨌든 지금 친정부 인사거든요, 보면. 거기서도 이 전체가 사실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못하다, 과정이나 프로세스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항의를 했다고 하는 이 지금 뉘앙스가 하나가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대검에 있는 연구관들 대체로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 내지는 초임 차장검사급들이 지금 이제 연구관들을 하고 있는데 연구관들이 연명으로 법무부에 이 감찰은 명분도 없고 근거가 없는 감찰이다라고 하는 항의 사안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보면. 거기다가 대검의 지금 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무부에서 가져온 서류 가지고 가서 법무부에다 반환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의외로 대검 내부에서도 사실 지난번에 대검 인사할 때 지금 윤석열 총장 의견 하나도 안 듣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 지금 대검 참모진으로 포진을 했고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현장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고 윤 총장을 좀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이 대검 현장의 이런 이 내부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저걸 밀어붙이기가 상당히 좀 거북하지 않았느냐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님 보시기에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있었을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나가기로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해서 감찰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사건과 묘하게 겹친다는 또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감찰을 견디기 쉽지 않을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검에서는 감찰을 받지 않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에서 지속적으로 날짜를 잡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거부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서면으로는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는 아직 서면 조사가 끝나고 다른 절차에 의해서 가는 건 좋은데 바로 대면부터 하자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서면의 끝은 결국엔 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총장이 견디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동욱 전 총장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 예상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추미애 장관은 그런 것을 예상하고 지금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고심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대면 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사표를 써야 되는 건지 이 장면이 아마 이 결국에는 감찰의 어떤 성패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어떤 진검승부로서 마지막 장면을 이제 나눌 것이다. 만약에 이제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받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제기했던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그 공은 다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라도 뭔가 책임에 물을 수 있는 사안이 나온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막바지 장면으로 우리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법무부와 대검이 시시각각 전화가 왔다, 누가 찾아왔다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일정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4번이나 대검에 법무부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조사를 하겠다고. 16일 날은 법무부가
검찰총장 부속실, 비서실에 18일 또는 19일 날 감찰을 하겠다 일정을 통보했고요. 그제는 평검사 2명이 가서 총장을 만나겠다가 요구를 했고, 자, 어제는 이제 총장 부속실로 전화했다는 것도 있고, 그냥 다른 통로로 인해서 총장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전화를 했다는 얘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4번에 걸쳐서 조사를 촉구했다라고 법무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검은 2번 정도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고 2개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낱낱이 공개하는 건 우리가 떳떳하다, 법무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일종의 그 여론전인데 지금 그 법무부가 애초에 기획했던 대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법무부에서는 아마도 이제 그 검사들이 들이닥치면은 윤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내면서 감찰을 거부할 가능성을 높다고 봤겠지만, 윤 총장은 기본적으로 전략이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랑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겠다. 받아줄 건 받아주면, 왜냐면은 정면 충돌하게 되면 그 자체로 또 다른 그 인사권자에 대한 실효가 되고 어떤 인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핑계라고 할까요? 그런 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하고, 이번에도 그래 그럼 들어와서 한번 얘기는 해보자, 어떤 취지로 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러나 불법적인 건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절차대로 그럼 서면으로 먼저 하고, 필요하면은 그때 가서 또 추후에 하고, 그리고 감찰을 요청하려면은 지난 16일 날 박은정 법무부 감찰관이 카톡으로 내부 메신저로 연락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법무부와 대검이 연락을 하려면은 검찰국하고 대검 기획조정부하고 이런 절차를 갖춰서 해야지, 메신저로 하거나 전화로 띡 해가지고 무슨 감찰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식 절차를 갖추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일단 법무부가 원했던 그런 조사가 감찰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조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사무실과 집기를 갖고 거기서 감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또 대검에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법무부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대응의 문제가 있고, 또 법무부 자체도 뉴욕 감찰관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까, 그게 사실이라면은 내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찰관과 감찰 담당관 이런 절차도 안 거쳤으니까 그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요인은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굉장히 여론이 썩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여당 또는 청와대, 총리실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게 국정 운영에 어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다면은 법무부 아닌 외부에서 뭔가 신호가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내기 위한 청와대와 여당과 법무부와 이 정부 전체의 노력이 그만두는 건 아니죠. 그거는 계속 하겠지만, 요 감찰 논쟁 자체만은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아직은 속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단 법무부가 한 발 물러난 듯한 모양새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여권 내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번 보실까요? 검찰총장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의 감찰 조사를 거부하고 특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특권 남용입니다. 검찰총장은 감찰 거부 행위를 즉시 사죄하고 감찰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왜 수많은 총장들이 마음속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견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사표 썼는지, 그 검사들은 소신이 없어서 사표 쓴 거예요? 그 총장들은 조직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을 위해서 한 겁니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의견이 다르면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 누가 옳고 나중에 가서 논쟁하는 겁니다. 네, 여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감찰 불응에 어떤 명분을 쌓아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다른 물러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것 같다는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추미애 장관이 검사 지위 은폐 및 야당 정치인 편향 수사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 법무부 알림을 보고
예. 그러면 총장님도 그 감찰의 대상이 되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사가 끝나고 나서 어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남부에서는 지금 라임에 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이 박진감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은 대검과 상의를 하는데 전혀 그런 상의를 받으신 적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네.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아직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여드렸고요. 자, 김태현 변호사. 네. 만약에 계속해서 감찰을 요구할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서 저 감찰의 절차에 좀 위배됐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어떤 본인의 진퇴라든지 퇴임 이후에 향후 어떤 진로, 그 다음에 지금 추 장관과의 관계도 둘러싸고 있는 윤석열 대응 방식 이런 걸 어디서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말들에서 읽어야 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 수사지휘에 대해서 나는 그거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본다. 총장의 수사지휘일 거 완전히 배제하는 수사지는 불법이다. 위법하다. 다만 그걸 가지고 내가 법적 쟁송을 다투면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하고 다투는 이거 좋지 않다. 하진 않겠다. 하지만 그건 불법.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법무부 장관의 현직 총장에 대한 이 감찰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쟁송으로 다투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정치적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나에 대해서 뭐 직무 배제할 거라면 하시라. 해임 요구할 거라면 하시라. 대통령이 나를 해임할 거면 하시라. 나는 차라리 끌려나가는 모양새를 취하면 취했지 내 손으로 삽시절을 내면서 나갈 의향은 없다라는 거를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그 최동욱 총장 사안과 윤 총장 사안을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혼외자가 있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혼외자가 있다는 게 뭐 검찰총장으로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도덕적인 문제로 논란이 돼서 최동욱 그 총장이 물러났는데 사실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대체로 법조계에서는 최동욱 총장의 혼외자가 맞는 걸로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윤 총장의 경우에는 지금 몇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뭘 대면 감찰하겠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지금 나오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라임 사건 때 검사 향응, 그 다음에 야당 정치인 그 수사, 게을리했다는 건 이건 그렇지 않다고 박순철 그 남부지검장이 이미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옵티머스 왜 그때 당시에 무죄 처리했느냐. 그거는 서울중앙지검장 때 1년에 그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오는 사건이 수만 건이 아니라 수십만 건입니다. 그 정도니까 복을 못 받았던 거고 또 언론사주 만났다는 거. 언론사주 만난 게 문제가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찰 받아도 본인은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냥 담담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기조로 지금 윤 총장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점입 가경에 이르니까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굉장히 요즘 최근에 많이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고 정치하라. 이런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네, 3분의 2는 공감하지 않는다. 4분의 1 정도는 공감한다. 이렇게 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여론조사는 이런 겁니다. 최근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가 뭐 어떤 것은 적게 나오고 어떤 것은 많게 나오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찬성합니까?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게 출마하면 안 된다가 40%, 출마해야 된다가 20%, 잘 모르겠다가 40%였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최근에 여론조사 굉장히 많아서 물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던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지지자들이 누구냐를 이제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은 출마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일부는 또
추미애 장관이 조금 지나치게 앞서간다. 그리고 어떤 일방적인 태도라든가 추미애 장관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중도층이나 뭐 부동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의 입장은 그래도 현역 지금 공무원인 이분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되겠느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40%의 입장이 이제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금 여당의 지지자들과 이런 중도층, 부동층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40% 잘 모르겠다. 사실 많은 분들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여전히 검찰총장이라는 공무원, 특히나 정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 원칙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동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한다 그러면 사실은 추미애 장관의 얘기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거면은 예컨대 사퇴를 하고, 아니면은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직을 유지하든가, 그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은 된 겁니다. 네. 자,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 답은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